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휴가는 모두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휴가 전이고요. 장편 소설을 끝내고 15일 이후에 다녀올 것 같습니다. 그때 잠깐 쉴게요. 그때는. 네. 오늘은 송량희 작가님의 내가 사랑한 여자, 그가 좋아한 남자 1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이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소설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송량희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2부 이야기는 다른 소설 몇 편 더 낭독해 드리고 가을이나 겨울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름에 쉽게 떨어지고 또 지치기 쉬운 체력을 개선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건 그냥 걸으면서 꾸준한 운동이라고 해요. 매일매일 가벼운 걷기 운동하면서 하소담과 함께 한다면 어때요? 재미와 건강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서연 씨와의 사랑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마무리가 될까요? 어떻게 끝이 나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어제 그녀는 말하였었다. 오후 5시경에 만나자고 그녀는 숨겨놓은 것을 달라는 식으로 말하였던 기억이 있다. 오늘은 강의가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있기 때문에 더 늦춰야 한다고 대답했다. 강의 장소를 물어서 아무 뜻 없이 대답했다. 그런데 그녀가 언제 왔는지 제일 뒷좌석에 앉아서 듣고 있다. 내 얼굴만 본다. 땀이 흐른다. 여기는 왜 와서 날 흥분시키는 것일까? 그녀는 웃고 있다. 어린아이처럼 생글생글 웃으며 날 바라본다. 무엇이 좋은지 손을 들어 보이고 윙크도 한다. 나는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윙크로 답할 수 없고 웃음이 나오지도 않는다. 실수할까봐 당황되어 말을 더듬는다. 딴 곳을 바라보며 강의를 계속한다. 오늘 강의는 삼성역에 있는 아셈타워 33층에서 퇴직 후의 꿈과 삶에 대하여 강의하는 날이다. 나는 강의 전문가가 아니다. 누가 소개했는지 단 한 번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에이, 모르겠다 하고 열변을 토한다. 자,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왜 여러분은 못할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하십시오. 앞으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있을 예정입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무사람들처럼 허송세월 보내거나 시간을 죽이며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 그냥 실없이 간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등등 모두 핑계입니다. 바쁘다는 것도 다 변명입니다. 나중에 하겠다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만 하면 졸업하여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이런 식으로 점점 미루다가 세월 다 갑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저는 TV 보는 시간이 1년에 총 합하여 10시간도 안 됩니다. 신문 보는 시간도 1년에 10시간도 안 됩니다. 하루에 TV나 신문을 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주 없다는 정도입니다.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치를 모르면 어때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라고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매진하면 됩니다.
퇴직하여 수다 떠는 것으로 세월 보내겠습니까? 손자 봐주는 것으로 세월 보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나은 사람들은 여행 실컷 다녀보고 골프 실컷 쳐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퇴 후에 세계여행 많이 가는 사람도 본 적이 없고 골프 많이 치는 사람도 없고 많이 베푸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무엇이건 지금 하십시오.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도 없습니다. 여행 가다가 실패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방법 하나를 깨우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대형 거울을 보여주면 험악한 자기 얼굴에 놀라서 울음을 그친다고 하네요.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울분이 있을 때 여러분도 거울을 보십시오. 얼굴 근육을 이렇게 망가뜨려 늙어막하게 험악한 얼굴로 마감하시렵니까? 행복하십시오. 할 일이 있어야 행복도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베풀고 봉사하고 나뿐인 이기심을 버리고 기부하고 무언가 몰입하고 너무 많을 것입니다. 단 보람있고 행복한 일을 말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글을 써서 붙여놓고 가지고 다니며 당장 실행하십시오.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합니다. 근심 걱정할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남은 인생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하고 보람있는 나날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람있는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해 보십시오. 자, 그럼 아자아자 화이팅!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짝짝짝 하고 그녀의 박수와 무어라 한화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맨 뒷좌석의 그녀에게 쏠립니다. 서둘러 강의실을 나온다. 그녀가 따라온다. 그녀는 팔짱을 낀다. 아기를 데리고 학교에 온 기분이다. 열강을 하셨으니 자기가 맛있는 주스를 사주겠다고 한다. 따라간다. 오늘 밤은 어떻게 욕망을 참을 것인가 더욱더 괴로운 날이 될 것 같다. 번쩍하고 또 새날이 밝았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신없다. 일과 사랑을 두 가지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냥 항상 붙어 있다면 보고플 이유가 없을 것이다. 보고 싶을수록 더 그립다. 그녀와 도남문 앞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비원에 대한 추억 때문이었다. 대학 시절에 비원에 가고 싶었다. 큰맘 먹고 혼자 걸어갔었는데 너무 썰렁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고 싶었다.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데 30여 년 걸렸나 보다. 티켓을 구입하여 입장하려는데 입장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 가이드를 따라서 관람하려면 30분 있어야 한다고 한다. 지금 입장하는 사람들은 일본어 가이드의 설명 들으며 관람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관없다. 누가 열심히 들어서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속셈은 따로 있다. 일본어로 열심히 설명한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더 좋다. 무리에서 약간 떨어져 우리끼리 이야기한다. 도남문을 들어오니 훤하게 가슴이 뚫리는 것 같다. 금천교를 지나 인정문까지 왔다. 인정전에 대한 설명이 길다. 설명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대조전 쪽으로 향하였다. 천천히 걸으면서 낙선제까지 왔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부용지까지 걸어왔어도 시비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같이 낙오된 쌍쌍이 가끔 보일 뿐이다. 비원은 창덕궁의 후원이다. 나무가 많다. 산속에서 무엇을 하여도 모를 정도로 정원인지 깊은 산속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원이 깊다.
다들 도로 따라 걷고 관람하니 도로에서 조금만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사람이 있으리란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산속이 조용하다. 부용지라는 연못을 바라보며 방향을 틀었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했다. 산을 가로질러 가면 멋진 곳이 나온다고 말하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따라온다. 조금 오르니 서울의 종로 복판에 있는 느낌이 아니다. 이것은 깊은 산속 옹달샘에 와 있는 느낌이다. 떠들고 외치지 않는 한 경비원도 누구도 오지 않을 것을 안다. 30년 전에 오르고 싶어서 산속으로 왔다가 길을 잃은 줄 알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길을 잃고 싶다. 사슴을 만나면 우리를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라 하고 싶다. 퀴즈 문제 하나 낼까요? 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말을 꺼낸다.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한참 생각하는 그녀는 알려달라고 떼를 쓴다. 사랑할 때의 무게에서 이별한 후의 무게를 재면 그것의 차이가 사랑의 무게입니다. 정답을 말하여 주었다. 어머머? 그녀는 인정할 듯 말 듯 하고 있다. 그럼 이번에는 확실한 퀴즈를 낼게요. 라며 다른 문제를 낸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죠? 그럼 사람의 영혼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맞추면 뽀뽀해 드릴게요. 틀리면 뽀뽀해 주세요. 공평하지 않다고 투정이다. 영혼의 무게가 10g 정도일까 라며 고민하고 있다. 두뇌의 무게보다 더 클까, 작을까, 중얼거린다. 아무래도 오늘 다 가겠어요. 제가 대답하지요. 사망 전 체중을 재고 사망 직후 체중을 재면 그 차이가 영혼의 무게입니다. 뭐예요? 그녀는 벌칙도 안 하고 도망이다. 이 산속에는 산돼지가 있어요. 서현 씨 같은 예쁜 사람은 업어간다나 뭐 그런다죠. 어머머. 그녀는 다시 내 곁으로 다가온다. 제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게요? 아마 잘생겨서 그렇겠죠? 아유, 착각도 참 야무지시네요. 선생님은 꿈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끝없이 가꾸고 정진하려 하고 있어요. 나이 들면 다들 시들어가는데 선생님은 다른 사람과 틀려요. 더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 같아요. 우리들도 본받을 만해요. 존경스럽다고요.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이곳으로 이도한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포옹하고 싶고 키스하고 싶어서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었다. 음흉한 속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왜 그 많은 장소를 두고 깊은 산속으로 유혹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은가 보다. 철부지다 넌. 철없는 어린아이다. 사탕 준다고 따라오는 아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나의 사랑은 불량하다. 라고 선언하고 싶다. 소연 씨가 저를 속여보세요. 사기쳐보란 말입니다. 그래도 좋아하는지 해보세요. 엉뚱한 질문에 의아해한다. 나이 들면 사랑의 감정이 변하는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도 설렘은 똑같아요. 아마 아내에게 들키면 옛날처럼 물세례로 끝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이불 속에 딴 여자와 함께 있었다 해도 아내는 섹스를 안 했을 거라고 저를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어쩌다가 내가 힘없는 할아버지로 천덕거리가 되었을까요? 선생님을 믿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지 사모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어요.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모님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네요. 저는요, 마음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행동만 성인군자 행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는 나이가 먹어도 여자이고 싶대요. 사모님한테 잘해주세요. 화장하고 사랑받을 준비를 하고 사시지 않나요?
여기 앉으시지요. 이 나무는 천년을 살다가 고목이 되어 쓰러졌나 봐요.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가 앉도록 이렇게 누워있네요. 여긴 산속도 조경을 의식적으로 하였는지 누가 여기 빈 공터에 장미꽃을 심어 놓았을까요? 참 아름답게 피었네요. 장미꽃을 바라보며 앉죠. 산속이다. 우리를 보는 것은 장미꽃 뿐이다. 하늘은 높은 나무들로 보이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탈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도 외로움과 사랑이 한 뼘 차이구나 하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외롭게 앉아 있었고 지금은 사랑의 기쁨 속에 앉아 있다. 저는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외로울 때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여행을 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 외로움이 나를 발전시켰는지도 모르죠. 선생님, 어려운 말씀 그만하시고 시 한 수 지어주세요. 저를 위해 지어주세요. 여기 장미꽃을 시제로 해서 저를 위한 시를 지어보세요. 장미를 보니 나를 보는 것 같다. 시가 쉽게 쓰여질 것 같다. 금방 읊어진다. 사랑하면 누구든 시인이 된다는 말이 정말인가 보다. 다 되었어요. 그럼 장미란 제목으로 발표합니다. 잘 안 되었어도 예쁘게 봐줘요. 장미. 사랑한다 외치면서 찔려보고 싶다. 너처럼 선명하게 피 흘리고 싶다. 너의 향기, 네 고운 모습, 어느 꽃에 비교될까? 도도한 가시 몸 뚫고 짜릿한 키스에 목숨을 건다. 박수를 친다. 선생님한테 완전 뿅 갔어요. 너무 멋있다. 선생님한테 제가 반한 것이 잘했다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네요. 제가 뽀뽀해 드릴게요. 아까 벌칙도 있고 하니까요. 눈을 감는다. 그녀가 내 볼에 가볍게 키스하는 것 같다. 내가 와락 안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다. 그녀는 원할 것이다. 내가 진한 키스를 하기를 원할 것이다. 눈을 감고 생각한다. 갑자기 그녀가 나를 흔든다. 선생님, 무엇 하는 거예요? 잠드신 줄 알았어요. 키스 끝났어요. 그만 일어나요. 서연 씨는 천사죠. 아마 하늘에서 난리 났을 것입니다. 천사 한 명이 없어졌으니 찾아다니느라 법석이겠죠. 여기 내려와 내 곁에 있으니 안 그래요? 너무 빨리 올라가지 말아요. 사라지면 안 돼요. 약속해요. 손가락 내밀어요. 두 손으로 약속한다. 두 손가락을 내밀어 서로 지장을 찍는다. 그녀는 내 눈을 빤히 바라보고 웃는다. 제발 웃지 말아라, 천사여.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있는지 그만 시험해다오. 라고 속으로 부르짖으며 일어섰다. 부용지를 향하여 다시 내려온다. 우리 팀은 없다. 영어, 일본어, 우리나라 말 안내원 모두 없다. 무슨 상관인가? 천천히 도나문을 향하여 걷는다. 정문을 나가면 오늘의 사랑도 끝이다. 햇살이 참 맑다. 따스하다. 여긴 비원이 아니다. 창덕궁이 아니다. 옛날 임금님의 후원도 아니다. 여긴 천국이다. 우리 둘만이 사는 천국이다. 꿈이 깨지면 안 된다. 이대로 가야 한다.
오늘이여 영원하라. 내일은 다른 세계이다. 내일은 한국을 떠나야 하는 날이다. 일주일 정도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여행을 다른 여자와 가야 하는 날이다. 사랑은 이 여자와 하고 먼 나라 해외여행은 다른 여자와 가야 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 가능할까? 대리만족인가? 사랑의 실험인가? 연구인가? 체험인가?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헤어지기로 하고 인사동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사람들이 참 많다. 쌍쌍도 있고 혼자도 있지만 우리처럼 아빠와 딸 같은 방랑객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모두 바쁜가 보다. 아무도 우리를 눈여겨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두 남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줄 알지만 사실은 스스로 올가매는 것뿐 자기들 세상을 엮기에도 바쁜 것이리라. 술 한 잔 해요. 빈대떡에 백세조 한 잔 좋지 않나요? 맛있다. 술도 맛있고 안주도 맛있다.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모두 맛있다. 술이 취해도 좋다. 아무려면 어떠냐?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다. 서연 씨를 진정 사랑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요? 진정한 사랑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잘 포장된 욕정이 있는 거죠. 사랑은 현재의 기분이죠. 곧 끝날 게임이죠. 그녀는 벌써 취했나 보다. 창부 타령 읊듯 말한다. 그녀는 술을 마시면 슬픈 곡조로 말하는 버릇이 있나 보다. 술과 관계없을 때와는 아주 말하는 것이 다른 여자 같다. 나의 키스로 당신의 눈물을 멈추게 한다면 그러고 싶네요. 선생님은 시인답게 말씀이 멋있어요. 저는 선생님처럼 멋지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래서인지 외로울 때가 많아요. 선생님은 외로움도 없겠어요? 사랑 끝에는 외로움이 오지요. 외로움 끝에는 사랑이 오고요. 결국은 외로움은 병이 아니지요. 즐길 대상이지요. 힘의 원천이지요. 외로움은 반드시 끝나기 때문이지요. 사랑, 친구, 아름다움, 꿈 등 이런 것을 몰고 오는 바람이지요. 외로움을 미워 말아요.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느냐, 아테네를 떠나 고립이라는 것을 택하느냐, 양자택일일 때 외로움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죽음을 택하였지요. 그 편이 견디기 쉽거든요. 우리는 명분이 없어요. 그분은 아테네를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어요. 곧 죽음보다 더 비참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탈주를 포기한 것이죠. 그럴 정도의 외로움이 아닐 것이라면 희망의 꿈을 꾸세요. 외롭다 말고 진한 사랑 한번 해보세요. 인간만이 환희를 맛보기 위해 사랑을 하고 섹스를 하지 않나요? 선생님이 동물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것뿐이겠지요. 선생님도 약간 동물적일 때가 있어요. 동공이 팽창하는 것을 보았어요. 흥분하실 때는 색안경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뒤죽박죽 이야기하는 것일까? 25살 차이 나는 젊은 여자와 사귀는 것이 비도덕적인가? 비열한가? 형법, 행정법, 무슨 법에 저촉되나? 소송의 대상인가? 아닐 것이다. 내가 저 여자를 유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결혼하자고 억지 쓰는 것도 아니다. 나는 발정난 짐승도 아니다. 참사랑에 희생될지라도 사랑에 목숨 걸고픈 사람이다. 그저 사랑, 고상한 사랑을 하고 싶은 것뿐이다. 사랑은 섹스 이상이요. 인간애다.
지나치면 변태겠지만 나는 순수하다. 천상의 노래를 듣고픈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으로 몸과 돈과 친구들을 이룰 수 있다. 대인관계를 저버리고 혼자가 될 수 있다. 그래도 희생적인 사랑을 갈망한다. 중독자라고? 아니다. 고통이다.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원래 인생은 공허하다. 죽을 때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면 치열한 삶 속에서 해보고 싶은 사랑 한번 실컷 해보고 가는 것이 멋지지 않은가. 저는 직장 다닐 때 대리, 과장, 차장, 지점장 순으로 올라갈수록 자유를 얻는 줄 알았어요. 돈과 권력에 사로잡히니 더 자유가 없었어요. 만족한 것은 순간뿐. 더 하며 전진하여 보니 자유만 일터군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방 안이 그리울 때 10분 동안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방안 생활을 그렇게 소원하여 이루어졌다고 봐요. 해보고 싶던 방 안에 앉아있으면 방 안에 좋은 것은 금방 있고 더 좋은 것을 찾게 되지요. 사랑의 탐욕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의 자유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연 씨를 가능한 한 보호하고 싶고 제가 희생되더라도 돕고 싶고 순수한 사랑만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선생님, 탐욕의 욕구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한동안 억누를 수는 있겠죠. 물론 사랑은 감정의 문제이기에 이성으로 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죠. 다만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렵니다. 섹스와 사랑은 별개라 봐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사랑이 식어도 일상적인 삶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랑은 나이와도 전혀 관계없어요. 육체가 늙는 것이지 정신이 늙는 것은 아니지요. 마음은 언제나 젊고 상상력도 똑같고 감수성도 똑같아요. 사랑을 포기한 일부 노인이 있을 뿐이지요. 위대한 사랑, 운명적인 사랑을 끝내는데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랑을 말입니다. 선생님, 소유하고 싶지 않다고요? 거짓말. 소유하고자 할 때 언젠가는 참을성이 파괴되겠지요. 자연은 끝나고 순간의 쾌락이 있겠죠. 그리고 제도 속 사랑이 아니었다면 긴긴 공허뿐이겠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소유하고자 하고 그러고선 헤어지더라고요. 사랑의 비밀은 자유죠. 그 자유는 참을성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봐요. 소유하고자 할 때 불안은 가중되고 사랑은 약화되는 것은 맞아요. 꽃이 서연 씨라면 그 꽃에 탐욕을 품고 꺾어 화병에 꽂아두면 꽃은 시들고 탐욕도 지나가는 일이 되지요. 기쁨을 얻었으니 사랑을 파괴한 것이죠. 꽃도 죽였지요. 사랑은 존경심에서 기초를 두어 그러려면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선생님, 섹스는 본능적 욕구예요. 그 욕구는 점점 더 강해지다가 사랑이 식으면 함께 식어요. 그것을 안다면 성 때문에 관계 맺는 위험은 하지 않을 것이지요만은 신이 아닌 사람들이 그것이 가능한가요? 사랑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허기로부터 채우려는 데서 생기면 깨지지요. 사랑을 받는 것은 나중일. 주기만 해보렵니다. 사랑이 나비인가요? 잡으면 끝나게요. 나비는 소유하려고 잡으면 그때부터 죽어가지요. 사랑했다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은 이성의 실망이지요. 정신적 감수성이 되돌아오지 않는 실망이죠. 사랑은 소유하려 할 때 달아나기 시작함을 믿기에 달아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섹스는 영혼의 빈곤이지요.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요. 사랑의 보답을 기대치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업적 계산이나 사업적 야심과 술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으려 기대하니 좌절이 있지요. 제가 서연 씨를 진짜 사랑해 보겠으니 기대해 보세요. 열변을 토했지만 나도 모른다. 그녀가 날 얼마나 유혹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더 참아갈 수 있을지는 더욱 모른다. 하여튼 내일 밤에는 다른 여자와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 서연이라는 젊은 여자를 사랑하면서 정말 함께 여행 가고 싶으면서도 동반자로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야 오죽하랴. 후회할 일을 서두르고 싶지 않겠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말이다. 네, 하수담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으로 장편소설 1부 내가 사랑한 여자, 그가 좋아한 남자 모두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양희 작가님께서 쓰신 이 책의 책 머리에 있는 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하서담은 또 다른 소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히 계세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불빛 없는 밤 같을까? 모든 것은 변하고 변화하지만 사랑만은 믿고 싶다. 오늘 사랑한다지만 내일도 사랑하리라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외치고 싶다.